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앞으로는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증권사는 매 분기마다 사모펀드의 운영 현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펀드 재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수탁기관도 매달 자산 내역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금융당국이 오늘 발표한 내용인데요. 오늘 내용의 핵심 단어는 의무입니다. 판매사와 수탁기관에게는 운용사를 감시해야 하는 의무, 운용사는 건전하게 영업해야 하는 의무, 그리고 관리 감독해야 하는 금융당국의 의무. 물론 모든 투자자에게는 피해에 대한 예상과 각오를 하고 신중하게 투자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저는 의무라는 단어와 밥값이라는 단어가 동의어라고 생각하는데요. 투자자들의 밥값으로 일하는 판매사, 운용사, 수탁기관분들 자신의 자리에서 밥값은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년 7월 28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이 오늘 의결됐습니다.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노사정 5개 주체가 함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사정이 힘을 모으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도 가능하다라는 희망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볼게요.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행사 마치시고 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이 경사노위 방문한 거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번 합의안에 대통령의 기대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합의안뿐만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들 또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당사자들 모여서 그 서로 이해를 조율하고 가능하면 이제 합의까지 이루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평소에 아주 강하게 갖고 계셨기 때문에 네. 아마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11월 22일 날 3년 됐거든요. 경사노위가 출범한 지. 그렇게 됐군요. 그 중간에 정말 오시고 싶어 하셨어요. 아하. 오시고 싶어 하셨는데 그 중간에 계획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탄력근로제 합의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접 참석하시는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했는데 행사 시작 2시간 전에 안 돼버렸죠. 그랬죠. 그때도 민주노총 계열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반대를 해서 많았고 그래서 쭉 이제 대통령의 평소 소신은 이제 사회적 대화는 꼭 필요하고 잘 돼야 되고 스스로 같이 하고 책임지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금 아쉬움, 민주노총이 막판에 그 빠진 아쉬움이 있었지만 대통령께서 각별하게 챙기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위원장님 그럼 취임하신 게 3년 됐습니까? 예, 그렇죠. 와, 저희가 취임 직후에 바로 모셨는데 네, 3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이 노동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많았고 민주노총 얘기 우리가 여러 번 했지만 또 위원장님한테는 특히 아픈 부분이기도 할 것 같은데 좀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노사정 합의안이 의결된 거에 대한 경사노위 위원장의 소회가 좀 궁금합니다. 원래 이제 지난 3월 5일 날 저희들이 경사노위에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사가 해야 될 역할, 또 정부의 책임 이런 것들 합의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께서 우리도 위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겠다. 노동자로서. 자기 의지를 특별히 보이셨고 특히 소외된 계층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번에 꼭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전달해서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뭐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주변에서 많이 만류하셨어요. 그 민주노총 못 믿는다. 하지 마라. 그러나 저는 워낙 이제 김영환 위원장께서 진지하게 말씀을 하셔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제 대통령께 말씀드렸고 또 주변 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다들 처음에는 주저주저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제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께 확실히 할 거냐, 분명하냐, 확실히 분명한다라고 이제 전달해줬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주범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려가지고 해서 네. 이제 총리께서 하셨죠.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 대해서 누가 가장 이제 책임을 져야 되냐 하면 접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민주노총이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보면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안타깝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되지만 오히려 오늘 대통령께서 와서 힘을 실어주셨기 때문에 네.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 정말 책임지고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이를 책임지겠다고 하고 사퇴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만큼 김명환 위원장의 의지는 강력했다고 보고요. 그 의지가 강력했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장과 함께 손을 잡고 두 위원장이 나아가신 건데 결국 민주노총이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실함이라고 생각돼요. 절실함. 예. 보면 이번에 거기 이제 산별 노조들 중에서 보건의료노조나 또 그 사무금융노조 그리고 언론노조 이런 쪽 아주 적극적으로 이번에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언론, 보건의료, 사무금융, 재금융권은 이제 정부와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절박함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접근 났었는데. 그러니까 사회적 대화가 중요한 분들이라고 있죠. 그래서 자기들 문제. 그리고 이제 공공 쪽에 있는 다수 노조들도 이번에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공공 쪽에 이제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나 제조업 쪽 네. 노조들은 이번에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 왜 이제 그들이 그랬을까? 금속 같은 경우에 굳이 정부하고의 대화가 필요 없다. 제조업들의 경우에. 그런 것들이 좀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는가. 그건 그렇게 우선 보고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 보면 이제 쭉 그 민주노총이 처음부터 이제 투쟁 조직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여전히 DNA가 강력한 투쟁인 분들. 네. 사회적 대화 필요 없다. 투쟁으로 돌파하자. 그런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위원장님 아까 절실함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조업이나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직격탄을 맞은 분들이고 이번 노사정 합의안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합의안인데 그분들이 절실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라든지 네. 조선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벌써 특히 제조업의 경우는 15% 20%까지 이제 가동률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왜 그럴까? 이분들이 조직돼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분들은 많은 부분들을 그 밑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이라든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여전히 증가시키고 있다. 사실 위원장님이 초반에 임기 초기에 나오셔서 또 하신 말씀이 이 노조들 중에서도 더 약한 노조들 지금 말씀하신 하청업이라든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노조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마 같은 맥락으로 아쉬움을 표현하신 것 같은데 사실 민주노총에서 반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비정규직은 배제되고 해고금지 부분이 빠졌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분들한테 굉장히 서명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주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전혀 100% 완전히 전도된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점을 준 거는 소외된 기층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 안전망 확대. 그러니까 이제 전국민 고용 보험으로 나가기 위한 그 조치가 중심적으로 이야기됐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그 배려가 없다. 이건 맞지 않는 이야기고. 그리고 해고 금지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꿈에 있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선언적으로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걸 가지고 이제 한다는 것은 안 맞는데 이제 그 해고 금지를 넣으려면 또 이제 사회적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지를 선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받아줄 실제로 실행을 할 사용자나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들의 경우는 그걸 받을 수 없는 거죠. 그 안에 해고 금지상을 넣으려면 좋다. 임금 동결을 넣자. 근데 이제 과연 저는 해고 금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노동자들의 경우에 과연 임금 동결이라고 하는 선을 넣을 수 있냐. 저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판단을 했어야지. 네. 그러지 않고 그렇게 선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아니면 애써 현실로부터 멀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하셨던 게 강력한 투쟁 노선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근데 사실 강력한 투쟁이라는 게 절실한 사람이 하는 거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이것 말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일 때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민주노총이 제1노총으로서 어떤 사회적 책임을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또 노동운동에 대부시기도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는 노동조합이 탄압을 받고 억압을 받을 때는 하고 싶지 않아도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라고 봐요. 선택지가 없었으니까. 네, 제가 해왔던 시대가 그런 네. 거였죠. 근데 이제 30년이 지나고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노조라도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은 먹고 살 만큼의 성과를 축적했다. 근데 문제는 노조도 할 수 없는 노동자들 또 노조를 하더라도 취약한 상태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동자들의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남는 것이지. 근데 네. 과연 그분들이 안정적 직장을 갖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처럼 투쟁을 할 수 있냐? 안정적 투쟁을 할 수 있냐? 그럴 수 없죠. 어렵다는 거죠. 어렵죠. 그렇게 보면 그 부분은 그야말로 사회적 틀을 통해서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럼 사회적 틀이라는 것은 노와 사 정부가 같이 모여서 네. 노만이 투쟁으로도 안 되는 것, 사용자들도 지급 능력이 모자라서 안 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종합적인 그 망은 노사정 틀, 사회적 대화 틀 말고는 해답이 없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애써 투쟁으로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투쟁을 할 만한 조건, 그리고 그동안 투쟁을 통해서 성과를 얻은 노동자들의 관성적 주장밖에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우리의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이제 노동운동과 노동투쟁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다. 그런 말씀을 위원장께서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합의안 얘기 조금 더 해야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정말 내가 이건 자랑하고 싶다. 이거 너무 좋은 내용이다 하는 거 어떤 거 있으세요? 그 합의가 제일 하기 어려웠던 게 상병수당의 문제예요. 이번 코로나19로 해서 많은 분들이 직업과 일과 관계없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을 얻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좀 쉴 수 있어야 돼요. 쉴 수 있어야 되나. 그렇고 이제 바이러스 말고 다른 이유로 인해서 몸이 아팠다. 그러니까 산재와 연관된 그런 병이 아니다 하더라도 노동자들 경우에 이후의 일을 위해서라도 지금 몸이 아프면 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상병수당이거든요. 그게 이번에 서로 노사정 간에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일 때문에 얻은 병도 아닌데 내가 거기에 대해 왜 수당을 지불해야 되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빨리 치료를 해서 빨리 낫게 해야 그게 회사 빨리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서로 합의를 이룬 거거든요. 이런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합의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번에 어쨌든 하기로 했어요. 아, 이게 코로나19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까? 일반적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 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서 만들 수 있냐는 것이 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말 물론 뭐 민주주의 빠졌다 해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할 거예요. 하지만 이걸 부결시킨 분들의 생각이 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개인 노조들, 단체 노조가 할 수 없는 거고 사회적 대화망에서 경제 주체들이 할 수 있는 굵직한 이슈들이다. 그렇죠. 예, 예.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민 고용보험 그걸 실시하는 건 아니고 그 기초를 만드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전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말은 하지만 네. 실제로 당장의 눈앞에 던져진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그 고용보험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것도 간단치 않아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그 들어가는 유형마다 소득의 파악의 어떤 그 이제 길이 다르고 네. 또 그게 따른 재정적 어떤 부담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다르기 때문에 결국 그걸 어떻게 할 건지는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논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요번에 이제 사회적 합의에 반대하신 분들은 자기 빠지겠다는 거잖아요. 빠지겠다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그런 점이 있는 거고. 또 이제 우선 3개월 지금 고용 유지 지원금. 네. 이 있어서 3개월 끝나고 요번에 추경돼서 이제 9월달까지 가는데 9월달 끝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조금 더 지원해주면
해줘야 될 사항이 있으면 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선언하는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더 연장하자. 네. 그건 또 어디서 어떻게 논의할 거냐는 거지. 그러면 또 그 민주노총은 빠지겠다는 거냐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자기들 소속에 돼 있는 사업장에 그런 구체 문제가 생겼다. 그걸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냐. 나는 이런 이제 구체적이고 절실한 어떤 자기 책임을 넣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너무 안타까워 하시네요. 이 민주노총이 빠진 거에 대해 사실 뭐 국민들도 또 저도 노동자로서 안타까운데 사실은 이 얘기를 계속하면 위원장님이 곤란하실까봐 제가 자꾸 아니, 괜찮아서. 갈등으로 그러니까 이번 정권 들어서 자꾸 민주노총하고 정부하고 갈등의 축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게 혹시 부담이 되시지 않으실까 해서 제가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자꾸 하시네요. 아니 이게 이미 이제 팩트로 네. 이번 일을 계기로 팩트로 확인됐지 않습니까?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그치. 겁니까? 팩트로 이제는? 확인된 거기. 언제 뭐냐면 민주노총으로서는 스스로의 길을 선택한 거죠. 사회적 대화를 포기했거나 네. 부정했거나 이미 자기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팩트를 정확히 인식하고 앞으로 가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대통령 모시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사회적 대화에 있어서 민주노총 관련한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네. 이제 저부터 자고 우민하지 않고 가겠다. 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이게 뭐 대립 갈등은 아니고 선택한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쿨하게 가면 된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는 또 남은 노총들이 있으니까요. 한국노총 그리고 경총 그리고 또 다른 주체인 상공회의소 정부를 믿고 이제 최선을 다해 또 나아가겠다라는 뜻을 밝히셨어요. 위원장께서 밝히신 뜻 중에 하나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가 다 하겠다 하셨어요. 근데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그리고 각 부처끼리의 조율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거 가능한 약속이십니까? 근데 그 하나하나가 그 해당되는 그 부처들이. 노동자나 네네. 또 해당되는 기업인들을 봐서는 뭐 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절실하죠. 그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그걸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한 글자 한 자라도 놓치지 않고 챙겨보겠다 말씀드린 거는 그게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절실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럼 첫 번째 스텝은 어떤 거 먼저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가장 먼저 제기된 게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 이것도 이제 표현도 이 노동에서는 저 노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용자들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로 표현해. 이것도 서로 달라요. 근데 표현은 이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로 돼 있는데 그분들의 그 고용보험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 문제를 어떤 경우에 어떻게 더 지원을 연장할 거냐 네. 하는 게 당장 닥쳐진 문제죠. 예. 근데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잃은 것도 많지만 또 하나 얻은 건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고 아무래도 이 방향성을 가진 분들의 운신의 폭이 좀 넓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 관련해서 여러 논의를 하실 텐데 앞으로도 우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역할을 좀 기대해 보고요. 최저임금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위원장님. 8,720원입니다. 일단 이 금액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근데 지금 이제 그 이번 노사정 합의 저는 이것이 앞으로 K 노사관계, K 방역이 아니라 K 노사관계로 가는 디딤돌이고 출발점이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전 세계에 우리만큼 이만큼 상시하고 치밀하게 합의를 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합니다. 다른 나라는 선언적이에요. 고용 유지하고 임금 우리 억제하겠다는 정도의 선언적인데 우리처럼 이렇게 세세하게 한 데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 점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선언적이지 않고 현실 가능한 아니다. 구체적으로 한 거다 네.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방금 저 최저임금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그 금액이 중요한 것보다도 금년 최저임금 논의를 제가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이제 첫 번째로는 민주노총이 25%를 요구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 지금과 같은 경제적 상황에서 최저임금 25%를 인상하라. 이게 무슨 놈일까? 네. 왜 민주노총이 여지 저럴까? 상황을 뻔히 아는데 현실을. 네. 저는 이제 느낌에 아마 세밀한 교섭 자체는 안 하겠다는 뜻 아니냐. 그럼 우리는 이거니까 나머지 알아서 하세요. 네. 하는 거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에 제가 이제 조금 관심이 있어서 챙겨봤는데요. 막판에 어떻게 됐냐면 사용자들은 삭감을 요구했다가 동기를 요구했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1.5%까지 올랐어요. 노동계도 많이 10몇 프로 올렸다가 막판에 쭉쭉 내려와가지고
2.5%까지 내려왔어요. 네. 1.5 대 2.5가 형성됐어요. 한국노총은 2.1%도 할 수 있으면 어떻겠냐.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민주노총은 이제 빠졌고.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볼 때 그때 이제 공익위원들이 나름대로 고민했던 선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2.5 대 1.5 사이에서 공익위원들이 아마 1.8이든 1.9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저는 내가 만약에 최저임금 노척위원이었다면 어떻게 할까? 저는 과감하게 1.9라도 받았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최저임금 선에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경우에 저는 금년에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르냐보다 더 긴급했던 내 일자리가 안정적이냐 아니냐 이거였어요. 네. 내 최저임금 안 올라도 좋으니까 고용 유지만이라도 확실히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더 절실한 네. 상황이었다고요. 저도 그런 분을 많이 만났고 그래서 저도 이제 용기 있게 그런 분을 만났기 때문에 용기 있게 뭔가 그 현실적인 선에서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제가 한 거지. 그냥 제가 어떤 뭐 그림 그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너무 고용주들한테 부담되면 그게 결국 해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일단 지금의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이 너무 고용주한테 부담 주는 금액까지 올리는 건 좀 무리였다라는 현장의 판단을 하신 거예요. 뭐 많은 분들 만나면서 확인한 거죠. 그러면 경영계 요청 중에 하나였던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올해는 이제 내년에 반영되지 않은 거잖아요. 이 차등 적용에 대한 위원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차등 적용이라는 것은 우리와 같이 말하자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뭐 미국처럼 땅이 떨어져 있다든지 또 일본처럼 오랫동안 지역별로 논의를 해온 곳은 되지만 우리처럼 오래 얽혀 있어서 되어온 곳은 참 힘들다. 네. 근데 이거는 앞으로 무엇과 연결돼야 되냐면 결국은 그 직무에 합당한 임금이 뭐냐. 우리가 늘 말하는 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했을 때 이 동일노동일은 어디까지고 그 동일노동에 맞는 임금이 어떤 것이냐와 연동됐을 때 그 각기 다른 노동에 속하는 각기 다른 최저임금도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합리적으로 되는 것이지 이걸 차등을 하기 어렵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그 실제로 어떤 기준이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그 직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객관적 자료를 내놓고 그러니까 차등 지원을 하자는 거지.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네, 할 수 있는 안을 찾아보자. 해서 이제 더 어려운 분은 네. 더 지원해주고 하자.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노동자나 사용자 입장에서도요. 쌀로 밥 짓는 소리나 뜬구름 잡는 소리 필요 없거든요. 정말 현실적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그 작은 변화들을 좀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일 하셔서 고생하셨고요, 위원장님. 네. 더 어려운 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문성현 경산노위 위원장이었습니다.